오늘은 누구나 키우기 쉽고 플랜테리어에도 좋은 식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집안을 식물들로 예쁘게 꾸미고 싶고 또 평안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이 요즘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가을이 되면서 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식물들을 선택할 때 너무 이쁘긴 한데 과연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 우리가 다 한 번쯤 해보셨죠? 저도 그랬거든요. 특히 예쁜 식물들은 키우기가 좀 까다로운 경우가 많거든요. 또 예민한 식물들이라 계속 집중 관리해야 하고 또 쉽게 병충해도 생긴다면 예뻐도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망설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플랜테리어 효과에도 좋고 관리하기 쉬운 식물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오늘 소개할 식물들은 제가 직접 키워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로 추천해 드릴게요. 이 식물들은 예쁘기도 하고 정말 순둥이처럼 잘 자라줘서 큰 부담이 없이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흔한 식물이기도 하지만 기능성도 좋은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초록색 잎으로 집안 분위기를 아늑하게 하고 또 기분도 상쾌하게 해주잖아요. 손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을 찾는다면 오늘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식물은 호야예요. 호야 사람 이름 같죠? 호야의 매력은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우리가 흔하게 보기도 하지만 정말 키우기도 정말 쉽거든요. 그리고 좀 게으른 사람들이 키우기에 너무 좋고 그리고 초보분들이 이 식물을 키우면 정말 딱이거든요. 호야는 덩굴 식물이라 키우다 보면은 정말 멋지게 플랜테리어로 감성적이게 또 모양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그 잎이 도톰한 게 또 특징이기도 하고 물은 한 달에 2번이나 3번 정도 주시면 적당해요. 그리고 또 매력적인 게 꽃이 너무 예뻐요. 핑크색의 꽃인데 조그마한 수국처럼 되게 예뻐요. 제가 꽃가게 할 때 호야를 키웠는데 귀퉁이에 관심 없이 이렇게 두었거든요. 어느 날 꽃봉오리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랐거든요. 정말 우와 소리가 저절로 나왔어요. 너무 신기해서 호야가 그렇게 큰 아이도 아니고 조그만한 거였거든요. 그때 키우는 장소도 완전히 반그늘 정도 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사실은 좀 돌봐주지 않고 이렇게 귀퉁이에 이렇게 좀 처박아 놓듯이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예쁜 꽃이 올라온 거예요. 그때 이 호야가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는 순간 호야에게 정말 매력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저희 그때 꽃집 할 때 완전 단골 아이였어요. 호야. 그리고 생명력이 너무나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웬만하면 정말 초보자분들은 거의 죽일 수 없을 정도로 이 아이는 정말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보다 보면 또 이렇게 꽃을 우리가 또 만날 수 있는 아이잖아요. 정말 재미있는 아이죠. 호야는 밝은 빛도 좋아하지만 또 방그늘에서 잘 자라니까 집안의 어떤 곳에 둬도 잘 자라요. 그리고 호야는 성장 속도가 되게 느린 편이거든요.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도 아주 잘 자라는 아이예요. 병충해에도 아주 강하고 그리고 덩굴 식물이니까 여러 가지 모양을 내가 잡아서 그 방향을 정해주면 또 그렇게 자라는 재미가 있거든요. 초보자분들 겁내하지 않고 키울 수 있는 게 또 호야인 것 같아요. 초보자 아닌 분들이 키워도 너무 좋아요. 꽃이 이쁘니까요. 두 번째는 아이비입니다. 이 아이비는 식물에 관심이 없어도 웬만하면 너무나 다 잘 아는 그런 아이죠. 보통 초록색 아이비가 이제 제일 흔하게 많이 볼 수 있지만 요즘에는 아이비 이제 모양이 초록색이 아니라 색깔이 다양하고 또 무늬가 있는 아이비들도 되게 많아요. 정말 예쁜 아이비들이 정말 많거든요. 아이비는 또 건조함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흙을 뚫고 바로 나오는 게 줄기에 잎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이비 특징이. 그리고 잎이 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잎과 줄기 때문에 물 분무를 또 자주 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건조에는 강하긴 하지만 잎이 얇아서 잎에 수분이 빠지면 시들 수가 있으니 물 분무기를 하면은 좋다라는 거. 어떤 식물이든지 잎이 얇은 아이들은 물 분무기를 이렇게 자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생명력은 강하지만 또 너무 뜨거운 직사 간성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방그늘에서 너무 과습되지 않게 그렇게 키우시면 돼요. 실내 어디서나 키울 수 있어서 초보자분들이 키우기 좋은 식물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아이비도 덩굴 식물이거든요. 아이비는 이렇게 천장에 매다는 행잉식물로 공중에서 키울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또 키울 수가 있어요. 아까
호야랑 같은 특징이 있죠. 덩굴식물이라서. 아이비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이비 좋아하는 게 이렇게 사다리 모양, 하트 모양, 볼 모양, 저렇게 행잉처럼 매달 수 있고 그런 게 되게 재밌어서 흔한 아이들은 이렇게 좀 다양한 모양으로 연출하면 또 더 특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방 그늘이나 반양지에서 잘 자라요. 아이비는 건조하게 키운다. 하지만 물 분무를 자주 해준다. 이게 포인트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키우다가 재미있게 한번 연출하는 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식물은 우와, 이 아이 한 번도 못 본 분 계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없죠? 정말 어릴 때 할머니 댁에 가도 우리가 이 식물을 다 보게 되잖아요. 저는 어머니 집에 가면 아직까지 이 아이가 늘 있어요. 너무 잘 자라요. 너무 예뻐요. 근데 가면은 한 번씩 이렇게 수경 재배한다고 이렇게 좀 이발을 해주거든요. 그러고 나면 짤막해지면서 거기에 다시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는 게 너무 예뻐요. 흔하지만 집에 두면 공기 정화가 정말 잘 되는 아이예요. 스킨답스. 알죠? 스킨답스. 식물 중에 진짜 제일 순둥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키우기 좋은 아이예요. 특히 왜 키우기 좋으냐면 이 아이는 물 주는 시기를 자기가 표현을 해요. 나 물 주세요 라고 표현을 해요. 보통 식물은 내가 언제 목말랐어 하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휙 죽는 아이들도 있지만 스킨답스는 굉장히 적극적인 아이예요. 왜냐면 전부 다 잎에 힘이 없어서 축 처지면 나 물 주세요 하면은 그때 물을 주거나 아니면 양동이 같은데 가위를 담궈 놓으면은 금방 내가 언제 축 처져 있었지 하면서 금방 파릇파릇하면서 금방 싱싱해지거든요. 딱 싱싱해지는 그 순간 기분 진짜 좋거든요. 우와, 나보고 웃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는 그런 느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스킨답스는 이렇게 잎이 넓은 편이잖아요. 얇고. 그래서 직사광선 같은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내에서 어디에나 갖다 놔도 정말 진짜 씩씩하게 잘 자라는 애가 스킨답스예요. 초보분들한테 정말 딱이고, 그리고 많은 식물들을 키우는 분들한테도 꼭 이 아이는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우리가 늘 자주 보는 초록이 스킨답스죠. 초록이 스킨답스도 있지만 이렇게 무늬가 있는 스킨답스가 있어요. 엔조이 스킨. 이름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잎이 다양해요. 초록이도 있고 이런 형광색도 있고 엔조이 이렇게 무늬 모양 있는 것도 있고 예쁘죠. 그러니까 스킨답스가 흔해서 싫어 그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아이가 있으니까 골라서 키우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천장에 매달아놔도 되고 이 아이도 덩굴이네요. 우리 스킨답스도 이렇게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키워도 되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처지게 키워도 되고 스킨답스도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플랜테리어 할 때 초록색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모양도 좀 있고 좀 색깔이 다른 아이들이 있으면 초록색 사이에 색깔이 약간 다른 아이들 또 모양이 있는 잎의 아이들이 중간중간에 조금씩 있어주면은 초록색은 초록색대로 진짜 이뻐 보이고 무늬가 있는 아이들은 무늬 있는 대로 너무 이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약간 포인트가 되게 무늬 있는 거나 색깔이 약간 다른 아이들도 키워보는 것도 되게 우리 눈을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네 번째는 이 아이는 고사리과예요. 더피 고사리, 후마타 고사리예요. 더피 고사리 이 아이는 잎이 정말 올망졸망 너무 귀엽지 않나요? 고사리과 보통 반음지에서 잘 자라죠. 더피 고사리도 잎이 좀 얇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도 물 분무를 자주 해주면 돼요. 아까 아이비랑 약간 비슷하죠. 좀 잎이 얇아서 물 분무기를 자주 해주는 게 좀 포인트고 그리고 배수가 잘 되면은 사실 우리가 식물을 심을 때 배수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물을 얼마든지 많이 줘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배수가 잘 되니까 물을 자주 줘도 밑으로 잘 빠지니까 과습이 될 리가 없거든요. 배수가 잘 되면 이제 더피 고사리과는 한 5일에서 6일 사이에 겉흙이 마르면은 이제 물을 주시면 돼요. 저는 꽃가게 할 때 보스턴 고사리 되게 좋아했거든요. 엄청 큰 걸 또 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이유가 진짜 시원해 보이고 초록이 가득해서 고사리 이렇게 축 늘어지면서 정말 풍성한 거 보면 내가 숲속에 있는 것 같고 시장에 가서 보스턴 고사리 풍성한 게 있다 그러면 무조건 사오거든요. 사와서 가게에서 일단 제가 먼저 즐겨요. 근데 즐기는데 너무 얘를 이런 스타일 가져오면 손님들이 너무 좋아요. 금방 또 딴 집으로 그냥 시집을 가거든요. 근데 보스턴 고사리 종류는 이렇게 좀 특히 이제 약간 숲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힐링이 되는 느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좋아요. 근데 자그만하게 이렇게 앙증맞은 것도 너무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고사리가 더 큰 아이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좀 작은 아이들로 이제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집이 좀 작다 보니까 이제 앙증맞고 작은 아이들로 이제 좀 키워보려고 하거든요. 생명력이 진짜 좋아요. 근데 이제 고사리과 아이들도 통풍은 조금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통풍이 너무 안 되는 집에서 혹시 키우시면 이렇게 한 번씩 선풍기를 돌려주는 것도 되게 좋아요. 이번에는 금전수예요. 금전수 다 아시죠?
재물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돈나무입니다. 금전수는 보통 뭐 개업이나 또 집들이 할 때, 집을 사신 분들 할 때 선물을 되게 많이 하죠. 흔하긴 하잖아요. 그죠? 안 보신 분이 없을 정도로 개업집에 가면 웬만하면 하나씩 다 받는 돈나무니까 최고로 인기 많은 아이거든요. 근데 금전수가 진짜 순둥해요. 근데 이 아이를 또 되게 어렵다고 못 키워서 죽이시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왜 죽이는가 봤더니 보통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이시더라고요. 금전수는 여름 2달, 그러니까 한 7, 8월, 그리고 겨울 12월, 1월 요렇게는 물을 안 주셔도 돼요. 그리고 평소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을 주면 되거든요. 금전수를 또 심을 때는 또 사실 배수가 잘 되게 심는 게 사실은 포인트예요. 그리고 금전수는 잎, 그 다음에 줄기, 몸통이 굉장히 도톰하잖아요. 이 도톰한 게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들은 이 온몸이 물이에요. 이렇게 물 많이 있는 아이를 이렇게 물을 너무 자주 줘서 죽거나 아니면 겨울에는 이제 얼어 죽는 경우가 많죠. 추위에 되게 약해요, 금전수가.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어쨌든 너무 좀 게을러야 잘 키울 수 있는 아이가 금전수예요. 그 꽃가게 할 때도 보면 손님들이 보통 진짜 물을 많이 줘서 죽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겨우 추위에 약하고 물을 싫어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진짜 게으르게 키우셔야 돼요. 금전수는 실내에 어디 두어도 정말 잘 자라는 아이거든요. 그리고 음이온이 잘 나와서 공기정화에 정말 탁월하고 너무 좋아요. 크기도 굉장히 다양해서 작은 아이도 있고 정말 큰 아이도 있어요. 골라서 키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키울 수 있는 공간 사이즈에 맞게 키우시면 되거든요. 화훼단지를 가려고 하는데 금전수 또 하나 데리고 오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재물이랑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그래서 한번 키워보려고요. 꼭 그 말을 믿는 건 아니지만 식물에 그런 좀 좋은 말이 있으면은 뭐 키울 때 나쁘진 않잖아요. 그쵸? 여러분들도 저 같은 마음이 있으시면 이렇게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물 5가지 소개해드린 거 뭐 다 키워보신 분들도 있고 아직 안 키워보신 분들도 있죠. 저도 이제 다 키워본 아이들이긴 한데 좀 그래도 내가 관리할 때 오래 살고 잘 키울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초보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아이들이 좋은 것 같아요. 예쁘다고 가져왔는데 그런 아이들이 또 이렇게 비싸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좀 예민하고 그런 건 있거든요. 좀 색깔도 화려하고 독특한 아이들을 빨리 죽이는 경향이 있어서 흔하지만 같이 오래 이렇게 지내려면 또 정이 많이 들거든요. 오늘 소개해준 아이들은 햇빛이 없어도 그늘에서 정말 다 잘 자라고 우리 집안이나 어떤 사무실이나 뭐 식당이나 내가 작업하는 곳이나 어느 곳에 두어도 다 잘 사는 아이들이에요. 크기도 다양해서 내가 작은 공간에 있고 또 집이 약간 좀 아담하다 그러면은 아담한 사이즈로 데려와서 키우면은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식물을 많이 죽여본 사람들이 또 잘 키워요. 경험이 사실은 중요한 거죠. 여름이 지나고 이제 선선한 가을이 성큼 다가왔잖아요.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식물을 골라서 키워보시기 바래요. 과습, 통풍 이것만 좀 신경 쓰면은 오늘 소개해준 식물들 정말 잘 키울 수 있을 거예요. 그 보람도 느끼실 거예요. 요즘 나만의 플랜테리어 식물 키우기가 사실 필수인 것 같아요. 보기에 예쁜 식물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처음 식물을 키우는 분이라면 집안에 키우기 쉬운 작은 식물부터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저도 여름에 관리 좀 잘못해서 식물들을 좀 많이 보냈는데 조만간 화훼단지 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맞이하려고 하거든요. 다녀와서 예쁜 아이들 또 소개해 드릴게요. 곧 추석도 다가오고 또 집안도 좀 예쁘게 좀 단장하고 싶고 그래서 다녀오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나를 위해서 또 내 가족을 위해서 명절 전에 초록초록하게 단장해 두면은 집안 분위기도 더 화목해질 것 같지 않나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다시 뵐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